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시고 광주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신 박철홍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남매일 제6기 CEO 경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6기 원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매일 6기로 인해서 이런 인연 됐으니 우리가 광주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전남매일 CEO 아카데미 6기 원원님들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04명의 우리 원우들이 평생 서로 도우면서 세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고 성장에 대한 엔진을 달아드리고 성공을 확약해 줄 수 있는 날개를 달아드리는 역할을 우리 전남매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식은 국민의대 환영사, 개회사 오누 전체 기념 촬영 이후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은 초청 강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선 교육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잘난 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겸손해야 될지 참 헷갈리는 이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최고의 CEO이시잖아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장 늦게 이야기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시면서도 실상 교육의 전문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하여간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분야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카데미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교육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감동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경제나 이러한 산업 쪽에 아니면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AI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을 주제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행복보고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잘한 결정인가, 특별히 전남매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하버드 행복보고서하고 여러분이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시라고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셜 캐피탈, 즉 사회자본 잠깐만 소개하고 교육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버드 행복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래도록 병들지 않고 즉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가, 미국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일생 동안 추적 연구를 해서 내놓은 행복의 비결, 오래 살면서도 장수하면서도 아프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러한 보고서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오늘 2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는 분들이다 해서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소셜라이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삶, 아까 우리 박철홍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골프도 같이 치고 어울리고 하는 이러한 소셜라이징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번째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 또 아까 박철홍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이 배움의 자세가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CEO들이 어울려서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15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방법, 우리 박철홍 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임스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 미국 교육학자인데요. 교육경제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육정책을 60년대에 거의 좌지우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도 소셜 캐피탈이 중요하다. 즉 공부를 잘하려면, 교육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소셜 캐피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놨는데, 이거는 경제학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자본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자본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화폐 자본과 같이 이러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자본인데, 이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로 전환 가능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철홍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CEO들이 서로 간에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고 노하우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회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이 오셨는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연결된다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자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그게 다 내 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내가 지식이나 정보가 없는데요, 그러한 정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내가 참으로 써버리거나 같이 해버리면 그 지식이나 정보가 다 내 것이 돼버리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자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인적 네트워킹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휴먼 캐피탈인 나의 인적 자본이 연결됨으로써 사회자본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전남매일이 실시하는 이 아카데미에 엄청 잘 오셨다. 그래서 부자 되는 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길, 병 안 들고 행복하게 사시는 길, 여기에 다 있다라고 여러분이 잘 오셨다라고 하는 환영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교육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로 성공한 아이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은 하기 싫은 애들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버리니까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들 간에 뭡니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서열화가 되다 보니까, 한 줄로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특히 공부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 또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장희국 교육감님. 장희국 교육감님께서는 잘하는 애기들은 그냥 내버려둬 지네가 잘할 거다. 못하는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 애기들 억지로 시키지 마라. 이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일찍 집에 보냈어요.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하지 마라. 영교시 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됐죠. 수요일날 오후에는 다 일찍 집에 가고 주말에는 학교 절대 나오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밥 못 먹는 아이들,
또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 즉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안순일 교육감님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교육 쪽에서는 수월성 축을 합니다. 그리고 장희국 교육감님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평등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못하는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밥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 시간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가? 교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 나오는 국어, 수학 1, 2가 어느 정도 되는가 놓고 보면 대략 저희가 전국에서 6등에서 9등까지 정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에서 6위에서 9위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광주가 추락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맹점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애기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문화를 주도해버렸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향 평준화됐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더 확장돼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급 학교의 진학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니 알아서 해라고 했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면 더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니 알아서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간섭 안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거 하라고 억지로 시켜버리면, 강제로 시켜버리면 이 애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의욕을 말살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 애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에게 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켜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분은 일단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한 분은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는 수월성, 하나는 평등 추구, 이러한 쪽에 더 편협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많이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직도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다른 어떤 종류보다 가장 높습니다. 골프로, 아까 회장님 골프를 엄청 잘 치시는데 골프로 성공한 사람들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야구 선수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운동장을 뛰어야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이종범위가 나와요. 모두가 다 이종범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운동으로, 음악으로, 다른 분야로 성공할 확률은 타고난 재능 플러스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성공하기 쉬운 게 뭐예요? 공부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 공부로 성공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다 투자해버리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박세리가 골프로 성공해가지고 박세리 키즈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겠어요. 이게 어찌됐든 이 안교육감님과 장희국 교육감님은 어쨌든 하나 쪽으로 비대칭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성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 애기들은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야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고 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지로 공부시키면 그게 되겠어요? 특히 요즘 아이들 수포자들이 많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가.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수학 그거 안 배워도 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애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배움은 억지로 시키는 것도 또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라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핵심이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신 분들이 억지로 시켜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아마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Z세대에 맞는 배움의 방법, 바다를 그리워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유능한 행정가일수록 앞에서 이끌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솔선수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카리스마와 정반대된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다. 이거를 저는 문화적 리더십, 상징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일하기 싶은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일을 할 거다. 경기교육청을 가봤더니만요. 새로 지은 데가 17층인가 몇 층인데 그 교육청 사무실이 그냥 개인별로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지 않고 카페형이에요. 스카이 라운지에 카페형 라운지인데 아무나 그냥 뭡니까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거기에서 자기가 근무하도록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근무하도록 해놨더라고요. 누구나 가서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딱딱하게 윗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하면은 아마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한 스카이 뷰를 만들어줄 줄 아는 리더, 그러한 환경과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줄 줄 아는 리더가 굉장히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탑다운, 지시, 명령, 통제, 규제, 공문 내리는 것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학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행정을 합니다. 혹시 그 학교마다 하는 자치학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복교육감 때 있었던 학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혁신학교가 있었어요. 혁신학교는 모델이 있었고 그 모델을 학교에다 내려보내고 이러한 모델을 실행하는 데는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개혁했어요. 저희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냥 니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라. 대신 니네가 원하는 방향에 필요한 경비나 환경은 우리가 구축해 주마. 장애복교육감 때 혁신학교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12년 동안 60개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동안 자치학교 몇 개 신청했을 것 같습니까? 147개 신청했습니다. 광주에 333개 학교 중에 147개가 우리는 자치학교 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심철이 우리 부의장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심철이 부의장님이 예산 통과시켜줘가지고 자치학교에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원만 한 꼴이잖아요. 지금은 명령, 지시, 통제하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지금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대, 전문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지원만 해주면 학교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잘 해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저희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다양한 정책을 4년 동안 하기 위해서 플랜을 짰는데 지금 61% 정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4년 후에는 아마도 새로운 교육의 본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인 광주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의 교육 자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도 함께 기여를 해주시면 그냥 말로만 도와주시지 말고 실제로 와서 기여해 주시는 활동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 모두가 다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교육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